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온라인 마지막 3차 시간입니다. 자, 우리 공부는 다 열심히 하고 있겠죠? 이거 영상 스킵하지 않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태풍을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선생님이 태풍을 목차를 몇 가지를 만들었었죠? 4가지 말했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태풍의 에너지원. 그쵸? 에너지원. 첫 번째 발생, 그 다음 에너지원,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 마지막 태풍의 진행 과정, 그리고 관측자 입장에서의 풍향 변화, 요 정도를 정리를 큰 틀을 잡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태풍의 발생, 에너지원, 구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진행을 볼 텐데, 자, 이건 실제로 선생님이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을 지나갔었던 태풍의 이동 경로를 한번 찍어왔어요. 자, 보게 되면은 지금 태풍의 경로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냐면, 지금 열대 해상, 이 바다 쪽에서 만들어진 태풍들이 이렇게 지금 포물선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가는 거. 보일까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각각의 지금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태풍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일본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 입장 그 다음에 베이징 중국에 있는 입장에서 어떤 식의 태풍의 피해를 각각 입힐까라는 거를 이제 오늘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발생, 그다음 에너지원, 구조, 그다음 이제 오늘 진행 방향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잘 따라오고 있죠? 4번 태풍의 진행 방향. 자, 아까 실제 그 그림 기상청 아까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쵸?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거를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태풍은 실제로 어떻게 가냐면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태풍이 지금 이런 식의 경로를 항상 가지고 이동을 한다라는 거를 실제로 봤어요, 아까. 그래서 실제 태풍들은 저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열대 저기압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줄을 3개를 그었죠? 이게 뭐냐면 위도를 표시한 건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처음에 발생한다고 했지? 그치, 5도에서 25도 사이에 5도에서 25도에서 한 30도라 표현해 볼게요. 이 사이에서 이제 태풍들이 바다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위도 때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도에서 25도, 30도 요 사이를 우리가 저위도 때라고 하는데, 이 저위도 때에서는 봐야 될 게 대기, 요거 개념이니까 우리 뒤에서도 공부할 거예요. 대기, 대순환, 흐름을 좀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0도, 적도에서부터 한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지구 이제 반구를 따져보면 북반구만 그린 거예요. 자, 적도에서 30도를 우리가 저위도, 30에서 60을 그다음 중위도, 60에서 90을 이제 고위도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지구 자체는 축을 중심으로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대기대순환이라는 바람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위도대별로 다른 풍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풍을 갖냐면 이렇게 북동 무역풍을 가져요. 무역풍. 그래서 저위도는 무역풍 때 대기 대순환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30도에서 60도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위도 때죠. 자, 여기서는 이런 식의 남서풍의 편서풍이라고 해요. 얘를 편서풍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60에서 90도 때는 또 이런 식 극동 무역풍을 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구 반구의 대기 대순환의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 알아둬야 될 거, 0에서 30도에서는 이런 식의 무역풍, 30에서 60에서는 편서풍 때가 형성되어 있구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의 큰 흐름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해야 돼. 지구 자체. 될까요? 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이 저기압, 열대저기압이 지나가는 이 5도에서 30도 요 사이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얘들아, 보이지는 않지만 큰 흐름, 이런 식의 큰 흐름이 형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중위도대에서는 이런 식의 편서풍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야. 자, 이게 큰 순환이고, 그 다음에 큰 순환 말고 열대해상에서 이렇게 저기압, 열대 저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크게 그려보면 얘를 조금만 더 크게 그려볼게요. 자, 조금 얘가 저기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조금 크게 그려보면 자, 다시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연두색으로 표시한 게 지구 전체적인 큰 흐름이고, 자, 열대해상에서 발생한 이 열대 저기압은 어떻게 되지? 공기 흐름이 지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불어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맞죠? 이렇게 불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불어 들어오고 있다. 그쵸? 불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태풍 자체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이렇게 포물선 경로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위도에서 중위도로 이렇게 꾹 꺾이게 되는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전향점이라고 해요. 얘를 기준으로 이제 위도대가 이렇게 꺾여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할 때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A 지점에 살고 있는 사람과 B 지점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태풍을 대하는 느낌, 체감이 다를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연두색의 큰 대기대순의 흐름과 그다음에 파란색의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렇게 스며들 때, 자, 보세요. 지금 방향이 어떠냐면 큰 대기의 순환과 저기압으로 들어가고 있는 공기의 흐름 자체가 어떻지? 똑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의 개념으로 따졌을 때 얘는 더 가속화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얘는 이쪽에서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태풍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기대순환과 저기압으로 들어오고 있는 방향, 바람의 흐름 자체가 일치하기 때문에 풍속이 강력해지겠구나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선 풍속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어떻다? 풍향이 굉장히 센 것처럼 느껴지겠죠. 태풍이 지나갈 때. 그런데 A 지점에 있는 사람, 즉 태풍의 왼쪽에 있는 지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큰 대기의 순환은 이 방향이야. 그런데 저기압으로 들어가고 있는 방향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조금은 감쇄하는 영향을 보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풍속이 조금은 떨어지겠구나. 자, 이게 또 풍속이 떨어진다고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기대순환이랑 이 수렴하는 공기 방향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른쪽에 있을 때보다는 풍속이 좀 덜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태풍 진행의 왼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풍속이 약하니까 오른쪽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은 안전하겠구나 라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태풍 진행의 오른쪽을 우리가 풍속이 강하다라고 해서 위험 반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태풍의 왼쪽에 있을 땐 풍속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안전 반원이라고 표현을 하긴 해요.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위도고, 자, 중위도대로 올라갔어요. 자, 이제 조금 올라갔어요. 에너지 계속 받아서 진행을 하면서 중위도대로 갔을 때 보니까 대기대순환의 흐름, 연두색의 방향과 태풍, 저기압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수렴 방향을 봤더니 어때요? 똑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도 어때요? 태풍 진행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 풍속이 강해지겠구나. 즉 얘도 뭐예요? 위험하겠구나. 태풍 진행의 오른쪽은 다 위험 반원이구나 라는 거예요.
되겠죠? 왼쪽 보세요. 자, 태풍 진행의 왼쪽을 보면 대기 대순환은 이 방향이야. 그런데 공기의 수렴 방향은 반대 방향이야. 어때요? 풍속이 약해지겠죠? 풍속이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태풍 진행의 왼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전반원이겠구나. 그러니까 위도에 상관없이 태풍의 오른쪽은 뭐다? 전부 다 위험반원이고 태풍의 왼쪽은 뭐다? 안전반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보세요. 전향점을 기준으로 올라갔어요. 태풍의 진행 방향과 대기대순환, 편서풍의 방향이 어떻죠, 얘들아? 일치하죠. 그러니까 저위도 때보다는 이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동 속도는 어떨까? 이동 속도. 더 큰 힘을 받으니까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전향점 이후에는 이것도 적어두세요. 전향점 이후에는 태풍의 진행 경로와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 바람 뭐예요? 편서풍 어때요? 일치하죠? 같아서 이동 속도가 어떻다?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 진행 방향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진행 방향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이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포물선 경로로 가는데 피해 정도는 대기 대순환의 흐름과 플러스 주변의 기압 배치. 그러니까 저기압의 기압 배치 공기 들어오는 거. 요 흐름에 따라서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이 정해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겠죠? 네, 그래서 진행 방향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5번. 관측자의 관측자의 입장에서 풍향 변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두면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보면 지금 태풍이 어떻게 간다라고 했냐면 지금 포물선 경로로 해서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꺾여지는 부분을 전향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는 관측자와 그 다음에 태풍 진행의 왼쪽에 있는 관측자를 따져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저위도에서 열대해상에서 발생한 이 저기압이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보면 저기압이기 때문에 공기 수렴이 어떻게 된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될까요? 이렇게 불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갈 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 이 사람 입장에서 공기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을 했어. 그러면 2번, 1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1번 이렇게 공기가 처음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을 했어. 자, 2번 이렇게 또 들어가. 2번. 여기가 1번이죠. 1번, 2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3번. 여기로 또 들어가. 공기가 이렇게 수렴하겠죠. 3번. 그 다음에 4번. 이런 식으로 공기가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풍향이 어떻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풍향 변화가 어떤 방향?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태풍이 진행을 할 때. 될까요? 자, 그럼 왼쪽 입장에서도 한번 볼게요. 자, 왼쪽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공기가 어떻게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 불어 들어가죠. 불어 들어가요. 자, 이게 1번. 다음에 2번.
자,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가죠? 3번. 관측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3번. 그 다음에 4번.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자, 관측자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처음에 들어갈 때 한번 가보면 1번.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왼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관측자 입장에서. 그래서 태풍이 진행을 할 때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서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태풍이 풍향이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태풍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보면, 자,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라 했냐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뜨거운 바다, 저희도 바다에서 발생하고 풍속이 센 애들을 우리는 열대 저기압이라고, 태풍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래서 이 정의에 근거해서 봤을 때 발생은 이 회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발생할 수 없고, 그다음 열대에서 에너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수온이 27도 이상인 바다에서만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딱 두 가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발생을 했다. 진행을 할 땐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뜨거운 바다에서 증발한 이 기체가 상승을 할 때 액체가 되면서 발충을 하는 이 에너지, 다른 말로 이 응결열로 인해서 이 태풍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상승 기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지면에 저기압이라는 기압 배치가 생기게 되는데, 이 기압 배치가 될 때 이쪽의 기압과 안쪽에 있는 기압의 힘이 차이가 굉장히 세요. 즉 기압強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중앙까지는 바람이 밀고 들어오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주변부에서만 강력한 상승 기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 기류에 의해서 양쪽의 벽구름을 강하게 생성을 한다. 그래서 태풍의 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있다. 그래서 기압은 굉장히 낮지만 상층의 이 하강 기류로 인해서 온난의 핵을 만들더라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 진행을 할 때는 포물선 경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위도에 따른 이 대기대순환의 흐름에 따라서 경로에 따라서 이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될까요? 그리고 이제 관측자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풍향 변화를 볼 수 있더라라는 것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태풍을 정리를 해봤고, 자, 앞에 돌아가 보면, 태풍, 요거 프린트가 있죠? 그래서 빈칸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는 한 번씩 풀어보세요. 문제풀이는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둘게요. 자, 일단 빈칸을 채워보면, 위도 몇 도 이상? 5도에서 25도 사이, 수온 27도 이상이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 이유 알기 쓸 수 있겠죠? 25도 이상인 열대 해상에서 왜 발생을 못할까요? 뜨겁지 않으니까. 에너지를 발생하지 못하는 거야. 에너지원을 응결열 잘 못하니까. 자, 0도에서는 왜 발생 못한다? 그치, 전향력 발생 못하니까. 전향력 뭐라 했지? 2 오메가 사인 세타 V라고 했는데, 위도 0이 되면 0이 돼버리니까 이 17도 이상인 풍속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럼 여기에 발생 빈도 이제 서태평양이 태풍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나중에 엘니뇨 라니냐 때문이에요. 용승 때문인데, 요거는 하나만 알아두고 뒤에서 엘니뇨 라니냐 공부하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태풍은 서태평양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왜냐면 동태평양에서 용승을 해서 온도가 동태평양이 훨씬 낮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요 표시된 부분이 북반구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태풍의 이 발생 지점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계속 가보면, 자, 저위도의 따뜻한 열대 해상에서 이제 증발을 해요. 증발해보면 여기 수증기죠? 기체가 올라갈수록 상승을 할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니까 액체가 돼. 자, 액체가 되면서 뭘 방출한다? 에너지. 그 잡열이 방출되면서 그게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수증기 응결로 방출되는 에너지, 응결열에 의해 가열된 공기가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주변의 공기가 회전되면서 수렴하면서 뭐가 강화될까요? 상승기류가 강화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애들이 이제 계속 모여들고 올라가면서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원 정리해보면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방출되는 수문열, 똑같은 말 잡열, 응결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방출되면서 주변 공기를 가열을 하고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밀도가 내려가면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상승기류 강력해지면서 지면에 저기압 배치된다라는 말 했었어요. 그래서 태풍이 계속 성장하려면 에너지원이 계속적으로 방출돼야 된다. 즉 상승기류가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성장하려면 응결열이 계속되어야 된다. 됐고, 얘들아, 그러니까 이 응결열이 방출되려면 계속 바다 위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육지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육지 만나면 태풍이 소멸되는 거죠. 왜냐면 이 응결열이 없어지는 거니까. 됐어요. 자, 이제 태풍의 구조 보면은 지금 중심부로 갈수록 두꺼운 뭘 상승한다면 적란울. 다른 말로 벽구름을 형성한다라고 했었고, 자,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기류 발생해서 뭐 한다 그랬지? 여기서는 온난 핵을 만든다라고 해서 따뜻하다. 그래서 날씨 맑고 바람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기압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면에 여기까지는 공기가 몰려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서만 이렇게 상승기류가 올라가고 이 부분이 태풍의 눈이고 이 위에서는 발산기류는 약한 하강기류 발생한다고 했어요. 고기압이 배치되니까. 그쵸? 요게 태풍의 구조예요. 그래서 중앙부에서는 기압이 굉장히 낮지만 풍속으로는 어떻다? 낮더라. 풍속은 여기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풍속은 이때가 굉장히 높더라라는 거 기억해주면 돼요. 자, 그다음 태풍의 이동은 지금 포물선 궤도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자, 5도에서 25도 저위도에서는 어떤 영향? 그치, 무역풍의 대기대순환 흐름에 따라서 대체로 어떻게 흐르게 되냐면 이쪽에서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죠. 어떤 식으로 이동해요?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25도에 30도에는 포물선 어디예요?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경로예요. 그런데 이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위도 25도에 30도는 누구 영향? 무역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안전과 위험 반원이 결정된다라는 얘기 앞서서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 전향점에서는 편서풍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동 속도 빨라진다라는 얘기 했었고, 자, 여기서 말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은 뭐냐면 이 저위도에 고기압이 여름처럼 이렇게 크게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얘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꺾여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위험 안전 반응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진행 경로에 따른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압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저기압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풍향이 느껴지더라라는 거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서울은 어디서 썼죠?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서울은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태풍 진행의 오른쪽에 있다. 무슨 반원이야? 위험 반원이네요. 자, 위험 반원에 위치한 거 맞고, 자, 이동 속도는 28일 12시경이 27일 12시경보다 느렸다라고 했는데 지금 28일 12시경에는 30도 이상으로 위도가 올라왔죠. 전향점을 지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풍의 이동 속도는 더 빨라졌겠죠. 디귿,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서울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어떤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태풍에 대한 그 개념 정리를 다 했고 이제 남은 거는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 6문제가 남았는데 이 6문제에 올해 수능 특강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개념 똑바로 정리하고 여기는 6문제 꼭 다 풀고 그래서 다다음 주 온라인 때는 여기 풀이부터 시작하고 악기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3차 시 동안 좀 중요한 내용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두 고생했고 자, 개념 확실히 정리해두고 모르는 사람들은 댓글이나 오프라인 때 질문하세요. 자, 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